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익산과 군산, 세 개 지역에 나설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12명의 입지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후보 간 리턴 매치 등 유권자 관심을 끌 관전 포인트가 눈길을 끕니다. 군산 해망동의 수산물 종합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8개월이나 개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착공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4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배수로 문제로 보수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설계 전부터 이런 점들을 제기해왔지만 받아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옛 도심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면서 활성화의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익산 송악동 주민들이 환경 정비는 물론 마을 역사 스토리를 구성해 탐방 프로그램과 공예품도 만들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익산과 군산 지역구에서는 내년 총선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12명의 입지자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치열하게 전개될 민주당 공천 경쟁과 후보 간 리턴 매치 등 유권자 관심을 끌 관전 포인트가 눈길을 끕니다. 한편 내년 총선과 관련해 국회 전원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1년밖에 남지 않으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과 군산에서 총선 입지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12명 정도. 익산갑 선거구에선 민주당 초선인 김수웅 의원의 수석 여부가 관심입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인 직전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의 당내 경선 리턴 매치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복당해 지난 대선에서 활동한 고상진 이산발전연구원장까지 가세하면 민주당 경선 경쟁 구도는 3파전이 됩니다. 여기에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진보당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정권이 진보당 익산시 위원장은 익산갑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익산을도 민주당 당내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국회의원에 맞서 이희성 법무법인 올고듬 대표 변호사가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나선다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본선 무대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의 리턴 매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군산의 민주당 경선 구도는 더욱 치열해 보입니다. 신영대 의원의 재선 도전에 유력 경쟁자로 지목된 인물은 김의겸 비례대표 의원. 지역 정치권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간의 당내 경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최이배 전 의원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전수미 변호사도 출마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시 조직위원장이 또다시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진보 계열에서는 이렇다 할 출마 입지자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지역구 10석을 지켜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나흘 동안 중대 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 3대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지역구 10석은 지켜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일부 문면동이 선거구 숫자는 밀지 않겠나.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선거구별로 출마 입지자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익산시 유치추진단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관계부서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유치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추진단이 구성되면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응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익산의 제2혁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 비흥도에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짓기 위한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5년 동안 1,100억 원을 투입해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장과 보존센터, 전시관 등을 짓습니다. 현재 군산 앞바다에서 수만 점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지만 보관하고 전시할 시설이 없어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1,000건이 넘는 특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란 비전에 맞춰 전북형 특례 사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특례 사업안은 농생명 고도화와 첨단 소재 융복합화, 청정에너지 집적화, 문화 관광 국제화 등 12개 분야에 걸쳐 1,400여 건입니다. 전라북도는 특례 발굴단을 입법 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18일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농작물 가뭄 피해가 우려되면서 우물 개발 등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사업비 1,400억 원을 들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우물을 개발하고 양소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반가운 봄비가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도내에 있는 2,100여 개의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7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섬진강댐 저수율은 아직도 20%를 밑돌고 있어 오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물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의 공중보건 의사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2017년 20명이던 공보의가 올해는 13명으로 7명이 감소했으며 현재 보건지소 5곳이 비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공보의도 2017년 17명이었으나 올해는 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들시는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산 해망동의 수산물 종합센터가 8개월째 개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착공한 지 3년 가까이 4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배수로 문제로 보수 공사를 하면서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상인들은 설계 전부터 이런 점들을 제기해왔지만 받아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착공에 들어간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당초 지난해 7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8개월째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절기와 설계 변경, 물가 인상으로 4차례 공사가 중단된 데다 일부 부실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 영업 중에 그 물 배수 부분이 다소 문제점을 발견해서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금 중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물 뿌려서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입점해서 영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난 설 연휴 임시로 문을 열었지만 한 달 반 만에 배수로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게 원인입니다. 많이 어느 집 한 집은 그냥 물이 그 집에 궤 있어. 배수가 안 돼서 궤 있어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한 집도 있어요. 장화를 신고 있잖아요. 일단 소비자가 다니기가 불편했으니까. 이런 데다 공사가 끝나면 상인들은 폭 15cm의 시래기 통로 100여 개를 직접 뚫어야 합니다. 상인들은 대형 구멍을 뚫을 경우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해 설계 전부터 군산시에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상인들의 요구가 다양해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새로 짓고 있는 수산물센터 앞 도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차도와 인도에는 박스며 쓰레기가 쌓여 있고 공사장 먼지와 매연 속에서 생선을 말리는 불법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 이 때문에 상인들은 공청회에서 배수로나 시래기 통로, 환경 문제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설계대로 오면 배수로 새 집에 하나씩 빠지게끔 그러면 새 집에서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공청회 할 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갑이 자기들이 갑인데. 대부분 기존 업체가 입주하다 보니 혹여 입점을 못할까 봐 반년 넘게 장사를 못해도 눈치만 보는 형편입니다. 공사나 이렇게 늦어지고 뭐 한두 달 있다가 한다는 것이 지금 몇 개월 이렇게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군산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던 수산물 종합센터. 설계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개장까지 늦어지면서 상인들의 소갈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올해 봄철에 열린 익산 문화제 야행이 작년보다 더 크게 흥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4일간 왕곡리 유적지 일대에서 열린 문화제 야행에 모두 3만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작년에 열린 야행보다 10,000명 이상이 다녀간 겁니다. 익산시는 주 행사장의 차량 진입을 막은 대신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야간 경관구역을 확장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산대의 정식 명칭이 국립군산대학교로 바뀔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군산대를 포함한 전국 13개 국립대학이 교명에 국립을 쓰게 해달란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군산대 등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명칭 변경에 나선 것은 신입생 충원 경쟁에서 국립대로서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대창모터스와 신명이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 참여해 자사 제품 설명과 함께 전기차 클러스터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두 기업은 최신 전기차 동향과 전기차 사업에 대해 실무 추진위원과 관계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대창모터스는 자체 개발한 카고 전기 화물차를 비롯한 4가지 전기차 차종과 6월 완공 예정인 군산 공장을 소개했습니다. 명신도 자사 차량인 마사다 투벤을 전시하고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군산시가 어제 열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운영 미숙으로 변경 발표된 기록을 정정했습니다. 시는 엘리트 코스 남성부 우승자 전수환 선수의 기록을 2시간 16분 28초로, 여성부 우승자 이수민 선수의 기록은 2시간 34분 59초로 정정했습니다. 시는 선수별 출발 시간이 반영되지 않아 대한육상연맹의 공인 기록과 차이가 발생해 대회 이후 당초 발표한 기록보다 2초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남녀 우승자 기록이 올해 서울 국제마라톤과 대구 국제마라톤 기록에 못 미쳐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출전권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이번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에 선수와 동호인, 시민 등 6천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익산원협이 정읍원협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했습니다. 익산원협에 따르면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고 정읍원협도 익산시에 같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마을을 주민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도시재생 사업. 익산 송악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KT역 서편 지역에 위치한 송악동.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맞은편 모현동이 개발되면서 인구 감소로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 2022년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송악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쇠퇴하는 마을을 바꾸겠다며 9개 팀을 꾸렸습니다. 솔방울을 귀에 단 다람쥐 다소리, 학을 활용해 만든 학둥이는 송악동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소나무와 학이 많아 소나무 송자에 두루미 학을 따 이름 지어진 송악동 이름에서 탄생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학둥이로 담에 벽화를 그리고 다소리를 활용한 키링과 달력 같은 굿즈도 만들었습니다. 다소리가 송악동에 많이 활용되면서
좀 활기 있고 송악동이 좀 청년들이 많이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활기 있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요. 주민들은 경관을 해치던 텃밭 울타리를 목재 울타리로 아름답게 바꾸거나 어두운 송악동 골목에 불을 밝히고 낙후된 우체통을 새 우체통으로 바꾸는 환경 개선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를 학교 가면서 보는 친구가 있나 봐요. 초등학생 친구가 자기가 학교 가면서 되게 흐뭇할 것 같다. 그리고 이 길을 친구들하고 등하교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기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밤이면 도둑이 들까 무서워하던 골목은 주민들이 만든 태양광 조명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골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주민들은 송악동의 역사 탐방 코스를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답사도 하고 마을 투어 홍보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송악동 주민 모두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 이 지역의 마을도 다른 지역에서 견학 올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매김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익산시에서 제일 가는 마을로 좀 만들고 싶어요. 주민이 직접 가꿔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해가는 도시재생 사업. 송악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쇠퇴해가는 지역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지난 주말 익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익산 평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0대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불은 또 주택 63제곱미터 가운데 3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5년 동안 15명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려 숨졌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도내에서 58명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렸고 이 중 15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도내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난 6일 전남 해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이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4월부터 11월까지 주로 발생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5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27명, 사망자는 8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명으로 한 주 전보다 31명 줄었습니다. 전주가 69명, 군산 12명, 익산 18명 등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전입자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과 영유아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전입시민은 요화학, 생화학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 보호 전은 평일 오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다시 시작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고 질환교육,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해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8분쯤 진안군 마령면의 한 주택에서 86살 A씨와 그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50대 아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밭일을 가기 위해 이 주택을 찾아갔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불에 탄 번개탄과 유서 2장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운천 의원이 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오는 6월 말까지 허남주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경민 후보가 8% 득표율로 낙선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도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제8기 전북청년정책포럼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청년정책포럼단은 올해 말까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등 5개 정책 분과로 나눠 50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과 정책 발굴 회의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청년정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정책 50개를 발굴했고 이 중 SNS를 기반으로 한 누리소통만 홍보단과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이 전라북도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재윤입니다. 익산발전연구원이 오늘 원광대에서 첫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고 익산의 지방소멸위기 극복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화로 이어져 지방과의 불균형 형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황지욱 전북대 교수는 익산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젊은이가 찾아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재창조 플랫폼 스타트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서종주 도시연구소 한울 대표는 정주인프라와 생활서비스, 삶의 질 향상 등의 선순환 구조가 지방도시의 활성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익산발전연구원은 지난 2월 28일 개원했으며 앞으로 지역의제 발굴과 건강한 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원광대가 일본 대학과 함께 안중근 의사를 연구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등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는 일본 류코쿠대와 안중근 의사 연구 및 교류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본 류코쿠대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사상을 알리기 위해 안중근 동양 평화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대학은 오는 6월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59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익산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익산 시립도서관 등 지역 내 도서관 7곳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김유진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과 꿈동화 인형극 공연, 테마도서 읽기 원화 전시회, 구독형 전자책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 연체 회원은 도서관 이용 제한이 풀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익산시민대학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꽃다운 익산시민 플러스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야간 강좌와 북부권 찾아가는 강좌를 마련합니다. 익산시민대학은 오는 11월까지 야간대학과 함여릅 찾아가는 강좌 등 10개의 강좌를 엽니다. 12일 시민대학의 첫 강좌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방송인 전원주의 영원한 2등 인생은 없다가 열립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글쓰기 워크숍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글쓰기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까지 학교당 5명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숍은 다음 달 13일과 20일, 그리고 6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2강좌가 진행되며 유동걸 작가가 주제 강연을 펼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앱과 활동량계를 통해 생활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익산시 여산면에 자리한 주식회사 헤든이 착한 가게 27호점으로 선정됐습니다. 황희선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